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제2도시 하리코프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만 러시아는 위협에 대응한 군사작전으로 정당화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조수영 기자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하루 사이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전황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침공 7일째가 됐는데요.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와 제2도시 하리코프에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처음부터 키예프 점령을 최우선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속전속결 계획이 무너졌는데요. 전술 재평가를 거쳐서 다른 주요 도시들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북동부에 위치한 하리코프를 비롯해 남부 오데사, 또 마리우폴 등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하리코프에서는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무차별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장갑차와 탱크, 또 화포들은 키예프 도심에서 25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러시아 측이 대량 살상 무기로 인식되는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우크라이나 측에서 제기가 됐지만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무차별 폭격이 이루어지면서 인명 피해도 계속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와 또 외신 보도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하루 동안 키예프와 하리코프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는 2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리코프 동부 민간인 거주 지역의 건물 한 채가 러시아의 폭격으로 파괴돼 8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또 하리코프 중앙정부청사와 자유광장도 공격을 받으면서 최소 10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수도 키예프에서는 TV타워가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고요. 또 방송시설이 파괴되면서 채널 송출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 측 공격도 이렇게 좀 달라지면서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연일 보시다시피 매일 이제 영상 연설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하리코프 민간인 거주 지역 포격은 전쟁 범죄이자 국가 주도의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리코프와 키예프가 현재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목표물이라며 이런 테러 행위는 우리를 파괴하고 저항을 부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도를 방어해내는 게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연합 EU 가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공식 신청서에 서명한 데 이어 연설을 통해 신속한 가입 승인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여러 EU 회원국들이 현재 지지를 표했지만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단 이달 열릴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이 돼서요. 논의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규탄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입장은 여전히 지금 정당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러시아의 침공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는 전쟁이나 침공이라는 용어를 쓰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려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군축회의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소련의 기술과 무기의 이동수단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진짜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발언을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청중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각국의 외교관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이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곧바로 줄지어 회의장을 나갔거든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열린 UN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도 라브로프 장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른바 퇴장 시위가 이어져서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예. 네, 지금
침공 이후에 처음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회담이 열렸습니다만 네. 별 진전 없이 마무리가 됐었죠. 네. 자, 2차 회담 개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2차 회담 일정이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잠정적으로 조율됐는데 발표가 안 된 상태일 수도 있는데요. 앞서 양측은 첫 회담을 마친 뒤 후속 협상 의지를 확인하면서 며칠 내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다음 회담이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러시아군이 공격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는 등 현장 상황이 더 악화하면서 협상 전망이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에 대한 의미 있는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가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적어도 사람들에 대한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런 뒤에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1차 회담 직후에는 성과는 없었지만 대화를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해 이 부분에 좀 의미를 뒀지만 러시아군의 집중 포격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면서 후속 회담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예.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후속 회담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